자, 이어서 3부 시간이죠. 자, 유선암을 만나보면서 미국 시장 개장하기 직전에 우리가 꼭 챙겨둬야 될 뉴스들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암님 안녕하세요. 자, 유선암님 연결이 안 됐을까요? 자,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네, 순간. 들립니다. 자, 유선암님 준비가 되셨으니까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좀 챙겨놔야 될 그 스케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들여왔는데요. 자, 오늘 건축 허가 건수와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가 나왔는데 세 가지 지표 다 모든 것들이 예상치를 하회해 주면서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건축 관련한 지표에 사실 좀 영향을 받는 회사들은 아마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는 최근 주거비가 아무래도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꺾인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거비도 영향을 받을까라고 생각하신 아마 준택 건설업자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오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 원유 재고 수치에 따라서 유가가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년문 채권 입찰이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TMV, TMF에 관련해서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년물 채권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에서 기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부양책이 없을 거라고 많이들 판단하고 있지만 어제 항생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양책을 기대할 만한 움직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택 착공 건수를 통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주택을 건설하는 업자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건설업자들이 결론적으로는 예상치보다 덜 만들었다는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건요. 일단 네. 집에 대한 수요가 일단 아, 예상치보다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주거비 관련해서는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즘에 디즈니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뉴스들이 사실 그렇게 썩 반가운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최근에 디즈니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파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디즈니 CEO가 지금 현재 인터뷰를 통해서 밥 아이거 회장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애플과 빅딜 가능성에 대한 의문문을 좀 언급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디즈니의 TV 자산을 팔 수도 있다. 디즈니 TV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를 팔 수도 있으며 디즈니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을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계획이 지금 현재 소규모 TV 채널들을 통해서 보도가 된대요. 아직 CNN에서만 보도를 하긴 했지만 CNN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디즈니의 스태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려옴에 따라서 지금 커다랗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밥 아이거 회장이 이 사람들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일부분이 지금 TV 자산을 판매하는 것이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여러 가지 보도가 되는데요. 소형 매체들 통해서 보도가 된 부분들이 밥 아이거 회장이 지금 디즈니를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다. 파이어 세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디즈니의 스트리밍 채널을 포함한 여러 가지 TV 자산을 여러 곳에 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TV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OTT를 그 디즈니 플러스가 TV 자산인 건가요?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스트리밍 권리를 아, 다른 회사에게 팔 거라는 예상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디즈니는 ESPN 갖고 있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를 갖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애플에 팔 수도 있다는 소문도 지금 있는 것 같네요. 네, 애플에 팔 수도 있다는 소문도 들고 있고요. 인도에다가 여러 가지 스포츠 아, 채널을 팔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형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거는 지금 CNN이 처음이라 제가 여기에서 오늘자 뉴스로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아직은 좀 설익은 보도일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정말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꽤 클 것 같은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애플에게 팔아버리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그럼 애플 TV, 그러니까 애플 TV로 우리가 마블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애플에게는 되게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실 장 초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고 있는 뉴스가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영국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했고 1년 반 만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해주면서 영국 시장에서 지금 훈풍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의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은행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마도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할 것 같다는 식으로 50bp가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지금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영국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라는 분위기가 아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상황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러면 이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한번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PD님 그 제 화면 한 번만 열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목에 쓴 것처럼 영국 너마저 6월 CPI가 7.9%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 CPI 보면서 3%, 우리나라 CPI 보면서 3%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영국의 CPI가 7.9%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영국 여러분 그 표 다시 한번 보시면 작년 11월에 영국의 CPI가 11.1%였습니다. 11%. 월간 11%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1%나 올랐던 영국의 그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7.9%로 하락한 거는 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영국의 CPI가 8.7%였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사실 한 8.2% 나올 걸 이렇게 시장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8 밑으로 나온 7.9는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물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CPI보다도 아니면 근원 물가보다도 영국의 그 영란은행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준금리 인상은 더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시장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 CPI 움직임 이것 때문에 지금 영국 푸시백 지수는 한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 주요 지수들도 플러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 지수 선물도 플러스고요. 자, 이런 움직임을 보내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장 초반 분위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소식이 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가능성을 언급해드리긴 했지만 결국 영국과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합병을 하려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마소와 블리자드 관련해서 뉴스가 뜨지는 않았지만 SEC를 통해서 오늘 서류가 한 장 배달이 됐습니다.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무조건 마감 기한을 원래 7월 18일까지 지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10월 18일까지 연장을 할 것이라는 서류가 SEC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마소와의 블리자드 인수가 좀 늦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블리자드 주가에는 조금 악영향을 주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번에 미국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나요? 네, 현재 IPO가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뷰티 관련 디지털 서플라이 관련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오디티 테크라는 기업이 주당 35불에 IPO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들은 32불에서 34불의 적정 주가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은 현재 1200만 개의 주식을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약 423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을 갖게 될 거라고 그만큼의 돈을 얻게 되고 1.98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을 갖게 될 거라는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하는 기업인가요? 좀 간단한 설명이 있을까요?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뭐 컨슈머들 소비자들에 관련해서 디지털로 약간 뭐 온라인을 통해서 AI로 이제 각각 커스터머들에게 테일러된 약간 맞춰서 맞춤 제작된 약간 뷰티 서플라이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는데 찾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IPO가 진행된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 그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 상황이
되게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보통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 상황이 안 좋으면 IPO를 못 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기업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ODT 테크의 IPO는 금융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나왔던 소식 때문에 정말 뜨거웠었거든요. 그 $30의 구독료를 받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마소의 365, 마소 365 제품이라는 코파일럿을 포함한 AI 제품에 한정해서 매달 $30를 받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가격 책정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으로 받아들이면 마소의 주가가 어제 4% 이상 상승하는 아주 추가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브로드컴이 VM웨어 인수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네, 현재 브로드컴이 VM웨어를 계속해서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EU 쪽에서는 제가 전에 한번 클리어가 났다라고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영국 쪽에서도 이제 마소 블리자드와는 다르게 영국 쪽에서도 클리어가 나면서 사실상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만 현재 지금 인수 합병 날짜는 약 10월에서 9월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면서 인수 합병 날짜는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클리어 자체는 인수에 대한 허가 자체는 마소와 블리자드보다 앞서서 영국 쪽에서 먼저 클리어가 난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국은 왜 그랬을까요? 저희 뭐 설명 자주 들었으니까 설명 자주 들었으니까 그냥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자,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는 거의 좀 이렇게 성사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 좀 장 초반 분위기 전달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저한테 아쉬웠던 게 뭐였었냐면 뭐 다우 지수가 좀 더 잘 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다우 지수가 잘 가는 게 뭡니까? 버라이즌, AT&T 이런 통신주들이 잘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관련된 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납 케이블 관련해서 안 좋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줬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AT&T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내의 납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는 예전에 발표를 했었던 이런 납 케이블에 대한 제거 계획을 취소를 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요것이 지금 현재 AT&T의 버라이즌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현재 너무나도 떨어진 주가가, 특히 P/E 레이쇼가 6에서 7밖에 안 되면서 가치주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아마 저가 매수 세력이 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납 케이블 관련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사실 통신주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었잖아요. 유선남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뉴저지에 살고 계시니까 미국 통신 기업들이 지금 왜 이렇게 안 좋은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납 케이블이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하는 리드 케이스가 되긴 했지만, 그것 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더 이상 이제 뻗어나갈 사업을 확장시킬 만한 영역이 많지 않고, AT&T, 버라이즌, 티모빌 이렇게 세 개의 기업 사이에서 서로의 영역을 뺏는 정도의 성장이 되고 있다라는 예측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의 약화가 가져오는 투자 의견 약화가 전체적으로 멀티플을 낮추게 만드는 아주 커다란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한국처럼 망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종량제를 도입을 제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미국 내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통신주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요, 지금 그 뉴저지는 5G가 잘 되고 있어요? 5G가 뉴저지, 뉴욕 쪽에서는 잘 되는 편이고요. 조금 시골로 가게 될 경우, 아니면은 뭐 동부 쪽 끝으로 가게 될 경우 5G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통신사들도 뭔가 이렇게 새롭게 성장할 만한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서로의 시장만 서로 갉아먹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납 케이블 사건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거의 30년의 최저치까지 빠졌으니까요. 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통신주 참 안쓰럽습니다. 자, 이제 개별주 소식 몇 개 한번 들어볼 텐데, 좀 재밌는 기업들 이야기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번 카바나부터 볼까요?
네, 현재 카바나의 주가가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유로는 당연히 카바나의 어닝이 나왔는데 카바나의 어닝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양쪽에서 매출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카바나에서 발표를 하는 게 부채 축소 플랜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계획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면서 현재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ASML 같은 경우도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EPS와 매출 양쪽 다 비트를 크게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ASML의 어닝 쪽을 조금 더 봤는데 중국 쪽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전에 한번 전달해드렸던 뉴스가 미국에서 ASML이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들 중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제재할 것 같다라는 뉴스를 제가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이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제품들을 구매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ASML의 현재 가이던스와 매출 판매량을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미리 사려는 세력들 때문에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유니티에서는 좀 재미난 뉴스가 있었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 게임을 만들기 위한 지금 현재 베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것 말고는 또 릴리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항과 조비라는 회사의 경쟁사죠. 이제 독일에서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192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을 조달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로이터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를 닛산이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규격을 202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라는 뉴스가 로이터를 통해서 캐나다 로이터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닛산에 전기차가 있나요? 글쎄요, 아마 2025년에 개발이 닛산 되면 도입을 한다는 게 아닐까요? 닛산 리프가 전기차가 있었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오늘 장 시작하기 직전에 살펴봐야 되는 주요 뉴스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일단 미국 시장 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직 29분이니까 일정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다들 기다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한 그 실적 발표는 아무래도 테슬라, 넷플릭스. 안 그래도 좀 전에 그 대화창 보니까 뭐 5시에 만나요. 여러분들 그때 일어나서 확인해요. 뭐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 딱 그겁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 일단 테슬라의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어차피 생산 대수나 이런 것들은 인도 대수는 우리는 이미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마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분기에도 마진이 나쁘진 않았어요. 었는데 좀 감소했었죠.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기아차의 마진율보다 좀 낮았다라는 게 또 헤드라인으로 등장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테슬라의 실적에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마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가입자 증가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부터는 이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는 광고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수익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넷플릭스 그 부분 보시고 또 이번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암호 그 아이디 계정 공유하는 것도 이제 막았으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 출발했으니까요. 장 움직임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자, 30분이 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일단 그 CPI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초반부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이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0.3, 다우도 0.3. 다우 지수는 오늘을 포함하면 8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8거래일 연속. 그런 줄 몰랐죠. 다우 관심 없으시니까. 8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다우 지수는 연달아서 이런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종목별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카바나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카바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30%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도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었죠. 자, 이게 뉴스가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제가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뉴스입니다.
카바나가 원투펀치를 한 겁니다. 맞은 게 아니라 부채 탕감에다가 이자도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걸로 사실 얻을 수 있는 금액이 꽤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권단이랑 이번에 협상을 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이자로 4억 3천만 달러를 줄일 수 있고 부채를 거의 12억 달러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굉장히 크죠. 왜냐? 요즘에 고금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고차 판매하는 기업이 카바나인데 중고차라고 우리가 현금 박치기 하진 않죠. 결국 중고차도 그 금리 상품,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채권단도 이 이자 탕감 그리고 부채 탕감 이거에 좀 협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ASML도 한번 볼까요? ASML 실적 발표됐으니까. 자, ASML 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을 거래에서는 ASML 한 3%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근데 유선남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거리가 크지 않거든요. 중국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 가이던스도 연간 가이던스를 전년 대비 25% 성장에서 30% 성장으로 가이던스를 높여 잡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뉴스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었냐면 화면 다시 함께 보시면 그래서 그 ASML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EUV 일단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막혔죠. 최근에 나온 뉴스가 DUV까지도,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에 사용하는 DUV까지도 수출을 통제할 거야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뉴스에 대해서 ASML CEO는 우리는 특별히 이걸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타격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 중국 매출이 늘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ASML의 주가가 3% 하락하고 있다? 사실 이건 약간 납득은 안 됩니다. 그렇게 나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블룸버그에서 어제였었죠. 연방항공청이 2028년부터 미국 상공에서 에어택시를 허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에어택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조비 그리고 아까 유선남님도 소개해 주셨던 릴리움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부터 한번 볼게요. 조비부터 한번 보죠. 조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비가 지금 6% 정도 빠지고 있고 어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비의 움직임은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2028년부터 연방항공청이 이제 미국 상공에서 에어택시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빠지냐? 그 내막을 살펴봤더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8년인데 원래는 목표 시점이 2025년이었다고 합니다. 2025년에 할 걸 목표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28년이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적자 기업들인데 이거 3년 어떻게 버팁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별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유선남님께서 장 초반 분위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지금 장 초반 분위기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오늘 나온 지표들이 그리고 연구에서 나온 좋은 소식들이 현재 주가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게 진행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오늘 유가 재고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 선행에 앞서서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버라이즌, 티모빌, AT&T가 최근에 낮았던 멀티플을 반영하듯 오늘은 또 저가 매수 세력이 혹은 또 납 관련해서 지금 제거 계획을 취소했다는 뉴스가 호재로 작용한 것이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ASML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저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아까 애널리스트 글에 조금 언급해드리긴 했지만 중국 관련해서 나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수요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포럼 반응을 봤는데 아무래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국 쪽에서 지금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구매하는 세력들이 아마 일시적으로 펀더먼털리가 아닌 일시적으로 사는 세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언급이 되기도 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규제가 되기 전에 먼저 사놓자라고 해서 중국에서 많이 샀다는 거는
다음번에는 성장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그 ASML을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군요. 자, 물론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7월 19일 미국 시장 개장 초반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유선남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 오, 근데 여러분들 조비 관심 많으신가 보네요. 여러분들 조비 좋아하세요? 조비, 릴리움, 또 어디 있죠? 이항 이런 기업들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도 챙겨서 나중에 또 뉴스 나오는 대로 자주 좀 전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